엔탈피와 열량계 6장의 2절로 넘어갑시다. 화학에서는 엔탈피란 개념을 참 많이 쓰는데요. 이 엔탈피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보자 라고 한다면은 앞쪽에서 우리가 다 계산을 했었던 그 에너지 값에다가 이게 이제 주로 이제 기체일 때를 보시면 되겠고요. 기체일 때 기체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압력, 그 압력하고 그 기체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피, 바로 앞에 문제에서도 풀었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P 델타 V를 계산하면 그게 바로 한 일의 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의 양까지 합해가지고 이거 전체를 엔탈피라고 부른다. 여기서 이 E는 개의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탄소에 뭐 수소가 4개 달라붙어 있는 이 메탄가스 같은 경우에 탄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들, 이런 것들 모두 합치고 또 어떤 원자와 어떤 원자의 결합인가, 그로 인해서 얻은 이득이 얼만가, 에너지의 이득이 얼만가, 이런 거에다가 O2라고 한다면 산소와 산소 사이의 이중결합,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쪽의 결합 에너지, 각각의 결합 에너지와 이것들이 원자 상태일 때보다 더 낮아진 에너지, 이런 것들을 모두 총괄해서 다 합친 값, 그게 바로 개의 내부 에너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화합물 자체가 가진 에너지에다가 그 화합물이 기체 상태에서 부피 변화나 압력 변화에 의해서 주위로, 서라운딩으로 해주는 일의 양까지 다 합친 그런 것들을 전부 엔탈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여기 에너지 값, 그 다음에 압력, 그 다음에 부피, 이런 것들이 모두 상태 함수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엔탈피도 상태 함수가 되는 거죠. 엔탈피 변화는 두 상태 사이의 경로에는 무관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상태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했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거지, 이게 어떤 경로로 어떻게 거쳐서 뭐 이게 이 상태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지점과 끝 지점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반응에서 엔탈피 변화는 반응물을 생성물에서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 물질, 요거는 새롭게 생성된 물질, 그것들 사이의 에너지 변화량, 이걸로 델타 H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데, 이 델타 H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열을 또는 에너지를 흡수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흡열 반응,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 만약에 생성물이 반응물질보다 에너지가 더 적어요. 그러면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델타 H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발열일 것이다, 발열 반응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흡열 반응은 델타 H가 플러스, 그 다음에 발열 반응은 델타 H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개 내부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개 내부의 에너지가 늘어나게 되면은 델타 H가 플러스가 되니까 흡수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자, 그 다음에 개 내부의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면은 남는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래서요, 일정한 압력 하에서 변화가 일어나며 변화 과정에서 압력과 부피의 일 이외의 다른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아지거든요. 뭐 빛이 생길 수도 있고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일단 다 제외하고 그냥 이대로만 본다라고 한다면은 전체 에너지 변화량은 Q 곱하기 W,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도 P라고 하는 걸 첨자로 붙였죠.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압력이 일정할 때라는 얘기고, 압력이 일정할 때 여기에서 부피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일이 되는 거죠. 바로 앞에서 풀었었던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열이 발생한 거, 그것도 이제 합산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이거를 열의 값으로 바꿔버리게 되면은 전체 에너지 변화량에서 압력하고 부피 변화량을 곱한 값, 요게 바로 그 전체 열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QP는
일정한 압력에서 주고받은 열의 양을 우리는 QP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얘기가 써 있네요. 따라서 델타 H는 델타 E 플러스 델타 PV에서 요 공식 요 앞에 있었죠.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여기 E 값을 여기 델타만 붙인 거예요. 이렇게 델타만. 그래서 그 공식에다 넣어서 풀게 되면은 P가 일정하므로 P에서 빼요. 이거를 P를 빼버리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같아지네요.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델타 H는 델타 E 플러스 P 델타 V 이런 값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요 공식을 딱 보니까 이 공식이 델타 H가 결국엔 그 발생한 열의 크기 그거하고 같은 값이겠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위에 나와 있는 요걸 보세요. 요 공식하고 밑에 있는 이 공식이 완전히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반증인 거죠. 따라서 일정한 압력하에서 변화가 일어나며 부피 변화에 의한 일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델타 H가 곧 열량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정한 압력하에서 PV에 해당하는 일만 일어나는 계의 엔탈피 변화는 열의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볼 수 있다. 이 공식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화학 반응에서 엔탈피 변화라고 써 있는데 뭐 아까 썼던 그 공식이죠. 그 공식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엔탈피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 얘기죠. 메테인 1몰을 일정한 압력하에서 압력이 일정해요. 연소시킬 때 890kJ의 에너지가 열로 방출된대요. 메테인 5.8g을 일정한 압력하에서 연소시키는 과정에서의 델타 H를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열량이 곧 델타 H가 돼버려요. 예, 그래서 근데 여기서 1몰일 때가 이만큼이니까 5.8g이면 몇 몰인지로 이제 환산만 하시면 끝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전체 열량은 이 CH4가 열을 방출한 거죠. 연소 반응이라는 건 항상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출한 거예요. 그러면 델타 H 값으로 바꾼다면은 마이너스 890kJ이 되는 거고요. 그게 1몰당 메테인 가스 1몰당 890kJ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1몰이니까 질량을 보니까 여기는 5.8g이죠. 그럼 5.8g은 몇 몰에 해당하는가? 요걸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몰 질량이 나왔죠. 요걸로 5.8g을 나눠 주시면 돼요. 나눠 보니까 정확하게는 0.36몰이 되는 거고요. 0.36몰. 따라서 1몰당 이 정도니까요. 0.36을 여기다 곱해버리면 끝나겠네요. 그래서 0.36 곱하기 마이너스 890kJ 해주면은 마이너스 320kJ이 방출되겠구나. 또는 델타 H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320kJ이겠구나. 라고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따라서 이렇게 쫙 해주시면은 여기 써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열량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엔탈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열을 이제 측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변화된 열, 그 열을 측정하려고 하는 그 장치를 우리는 열량계, 영어로는 칼로리미터라고 얘기하죠. 칼로리미터. 그래서 열량을 측정하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험적으로 열의 흐름을 측정하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거는 제가 알기로 중고등학교 과학 교과에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 비열 뭐 해가지고 물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해가지고 뭐 그런 공식에서 이게 나오는 건데 이게 바로 그 열 용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 용량. heat capacity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걸 C로 쓰게 되는데 이 C는 흡수된 열, 전체 열을 온도가 1도씨 증가하느냐, 2도씨 증가하느냐, 그 온도 증가량으로 나눈 값. 그게 이제 연용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몰 연용량은 물질 1몰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열, 요거는
상태 변화 없이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죠. 그러니까 몰 연용량하고 비열이 비슷한 개념이에요. 단지 비열은 1g 단위로 계산한 거고 이거는 1몰 단위로 계산했을 때의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몇 가지 흔한 물질의 비열 이렇게 써있는데요. 물이 액체 상태일 때 비열이 4.18 줄 per 도그램 이렇게 되어 있죠. 1g을 1도씨 올리는데 4.18 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얼음이죠. 이건 H2S라고 써 있으니까 얼음은 2.03 이 정도 나오고요. 뭐 이렇게 쭉 나오네요. 뭐 이런 것들 비열은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게 일반적인 간단한 간이 장치예요. 이거는 간이 열량계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티로폼 컵으로 이렇게 두 겹을 만들어 놓은 거죠. 바깥쪽 스티로폼 컵하고 안쪽 스티로폼 컵을 이렇게 놔두고 안에다가 물을 담아 놨어요. 그리고 나서 젖게 요 막대기를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내부에 열이 골고루 분산되게 하기 위해서 이 젖게를 넣어준 거고 그 다음에 온도계를 꽂아 놓은 거죠. 뭐 아무튼 이런 상태가 이제 온도 변화를 측정해서 그때 발생한 열이 얼마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데 쓰는 건데요. 사실 이건 오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제대로 된 열량기를 써야 되는데 뒤에 나올 겁니다. 예. 아무튼 일정 압력 열량계법의 예 이렇게 나와 있고요. 25도씨에서 1몰 농도의 HCl 50ml를 1몰 농도의 NaOH 50ml와 혼합한 후 용액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31.9도씨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도씨에서 31.9도가 됐대요. 자, 알자 이온 반응식은 H 플러스하고 OH가 만나서 H2O가 되는 거예요. 이거 산염기 반응이죠. 그래서 알자 이온 반응식은 요거고요. 물론 여기에 NaCl이 같이 생성되긴 하겠죠. 하지만 그건 물에 녹아 있을 테니까 상관없고요. 자, 이때 용액의 밀도는 1이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이거 1은 아니겠죠. 이런 애들은 밀도가 1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용액의 밀도를 1이라고 가정을 하고 비열은 4.18 줄 per 도씨 곱하기 그램 이렇게 해서 그냥 물의 비열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방출된 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용액에 흡수된 에너지가 곧 그 방출된 에너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간 그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25도씨에서 31.9가 됐으니까요. 아까 상승 온도 여기 델타 T 이렇게 넣어놨고요. 비열은 여기 4.18 넣어주시면 되고 용액의 질량은 여기에 50ml, 50ml니까 이걸 밀도를 1이라고 했으니까 50g, 50g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100g이죠. 그러면 100g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비열은 4.18, 이거는 100g, 다음에 온도는 6.9도. 이걸 곱해주시면은 전체 열량이 나옵니다. 2.9 곱하기 10의 3승 주울이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 주울은 계산했고요. 소모된 H 플러스 이온 몰수 여기 이제 이게 1몰이 아니잖아요. 1몰이 아니니까 이거를 몰 단위로 몰수로 계산을 환산을 해야 돼요. 근데 1몰 농도라고 했으니까 1몰 농도면 1리터 있을 때 1몰이 들어있어요. HCl이. 근데 이거 50ml니까 정확하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리터가 1몰인데요. 여기는 50ml니까 50ml는 0.05리터네요. 곱하기만 하시면 끝나요. 0.05리터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만큼의 H 플러스가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때 이만큼이 열이 방출이 된다 그 얘기죠. 여기서 앞에서 구한 그 열량 그걸 그대로 그래서 1몰의 H 플러스 이온이 반응할 때 발생하는 열량은 요거에다가 뭐 이제 곱해 주시면 돼요. 이거의 몇 배인지 이 0.05리터를 1리터로 만들면 그만큼 늘어나겠죠. 열량도. 그래서 2.9 곱하기 10의 3승에다가 이렇게 0.05리터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곱한 게 되는 거죠, 결국엔. 그래서 5.8 곱하기 10의 4승줄 훨씬 더 큰 값이 나오네요. 이렇게. 그래서 1몰당 에너지는 이만큼 5.8 곱하기 10의 4승이 나올 것이다. 계산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일정한 압력하에서 일어나는 다음 반응의 엔탈피 변화량 델타 H는 1몰당 뭐 이렇게 마이너스 58kJ 이렇게 해놨죠. 이거를 킬로줄 단위로 환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열이 방출되겠구나. 이 마이너스 값은 방출되었다.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방출된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1몰씩 반응했을 때는 마이너스 58kJ 요게 나온다.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일정 압력 열량계법으로 다른 예제를 한번 풀어보자 그 얘기인데요. 방금 했었던 문제처럼 푸시면 돼요. 25도씨에서 1몰 농도의 바륨, 그 다음에 이건 질산 바륨이네요. 질산 바륨 용액 1리터입니다. 그럼 딱 1몰이네요. 이거 1몰. 그 다음에 25도씨에서 1몰 농도의 Na2SO4 용액 1리터. 이것도 1몰이 있네요. 열량계에서 혼합했더니 흰색의 고체 BaSO4가 생기면서 혼합물의 온도가 28.1도C로 증가했답니다. 열량계가 흡수하는 열은 일단 무시를 하고 용액의 비열은 4.18이고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돼요. 이런 제시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최종 용액의 밀도를 1이라고 가정해요. 가정했을 때 1몰의 BaSO4가 생성될 때 엔탈피 변화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방금 했었던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이건 계산이 더 간단할 것 같아요. 1몰로 아예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자, 1몰이 반응할 때,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기 전 용액 속에는 BaE 플러스 하고요. NO3 마이너스 하고요. Na 플러스하고 SO4E 마이너스가 들어 있었겠네요. 근데 요거는 한 개, 1몰 있었을 거고, 요건 2몰 있었을 겁니다. 얘도 2몰이 있었을 거고, 얘는 1몰이 있었겠네요. 왜냐하면은,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NO3가 2개고요. 여기는 NA가 2개예요. 그래서 이런 몰수를 나타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BaSO4예요. 그럼 BaSO4니까 요건 둘 다 똑같이 1대1로 들어있었네요. 그럼 1몰이에요, 그냥. 자, 그렇다면은, 이건 다 구경꾼 이온이라고 써놨고요. 따라서 알자 이온 반응식은 BaE 플러스하고 SO4E 마이너스가 만나서 BaSO4를 만드는 그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응에 의해서 발생한 열이 곧 온도를 올리는 데 필요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용액이 온도를 올리느라고 흡수한 열이 되는 거고, 그거는 비열, 여기 나왔죠. 4.18. 그 다음에 용액의 질량 1리터라고 그랬으니까 1000g, 한마디로 1kg이겠네요. 그래서 요거랑 얘랑 섞었으니까 1리터, 1리터 다 합치게 되면은 2리터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2000g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상승 온도는 3.1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니까 2리터, 그 다음에 밀리리터 단위로 하면 1g, 그래서 이건 2000g이 되는 거고, 2000g. 자, 그 다음에 온도는 3.1도, 그 다음에 발열량은 4.18 곱하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2리터, 그러니까 2000g. 그 다음에 여기는 3.1도, 그걸 해주니까 2.6 곱하기 10의 4승 주울이다 라는 걸 계산할 수 있고요. 이게 1몰이에요. 그냥 이대로 나올 거예요, 답은. 그래서 이렇게 델타 H는 요거고 마이너스 2.6이겠죠.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이거 1몰이 생성될 변화량은 그대로 이렇게 2.6 곱하기 10의 4승 주울이 1몰당 발열되었다. 그래서 마이너스 26kJ per 몰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뭐 간단하죠. 숫자 자체가 쉽게 나와가지고 가볍게 풀 수 있었을 거라 믿고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던 것처럼 열량계가 그건 간이 열량계고 이게 실제 열량계죠. 실제로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부의 이 통을 보여준 거고 이 바깥쪽 것이 또 있어요. 열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단열재로 여기를 다 감싸 놓은 거고요. 절연용기라는 게 단열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열의 출입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통 안에다가 시료를 넣어요. 이 시료를 여기다 이 동그란 여기다가 꽂아요. 그 다음에 요 나머지가 이제 여기에 필라멘트 같은 게 있어요. 필라멘트를 여기다 담급니다. 그래가지고 바깥쪽에 여기 전극을 연결시키는데 전류를 딱 흘려주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스파크가 팍 튀면서 여기서 연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 통을 여기다 꽂아서 이걸로 완전히 밀폐를 시키는데
얘를 먼저 꽂고 그 다음에 이걸로 단단하게 딱 밀폐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부에서만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부에서 열이 발생할 겁니다. 그 발생한 열을 이 쇠통이 흡수하게 돼 가지고요. 이 쇠통이 흡수한 열을 이제 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쪽에 둘러싸고 있는 수조에 물의 온도를 높이는 데 이제 사용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깥쪽에 있는 온도계로 얼마만큼의 열이 방출되었는가 이거를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통을 써요. 열량계는. 그래서 반응은 강철통 안에서 진행되고 이렇게 분해한 통이라고 되어 있네요. 발생한 열은 주위의 물과 그 외의 열량계 부속품에 흡수가 되죠. 반응에 의해 생성된 에너지량은 온도 증가분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 부피에서 반응열 측정을 위한 통 열량계를 사용할 때 변화의 전 과정에서 부피가 일정하므로 일은 P 델타 V에서는 부피가 일정하니까 변화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로로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런 통에서 반응하면요, 이 내부 기체 부피가 변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제로로 놔버리면 그냥 공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따라서 델타 E는 오로지 Q가 돼버려요. Q. 이때는 부피가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는 부피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부피가 일정할 때니까 그냥 그 자체가 델타 E, 에너지 변화량이 열량하고 똑같아져 버린다. 이런 식으로 공식을 단순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가정한 어떤 계산법을 보여주고 있네요. 가솔린의 한 성분인 옥테인, 요거의 연소율을 측정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옥테인 시료 0.5269g을 연용량이 11.3kJ 도씨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통 열량계는 1도씨 올리는데 11.3kJ이 필요한 연용량을 가진 거예요. 연용량이 11.3kJ이라는 것은 설명하고 있네요. 열량계 속에 있는 물과 열량계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11.3이다 라는 얘기고요. 옥테인을 과량의 산소 존재하에서 점화시켰더니 열량계의 온도가 2.25도씨 상승했답니다. 방출된 열량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델타 T 온도 변화가 지금 여기 몇 도에서 시작했대요. 그래서 2.25도가 상승했으니까 델타 T가 2.25고요. 그 다음에 열량계의 연용량은 11.3 여기다 대입하고요. 그럼 25.4kJ이 생성됐네요. 자, 그때 0.5269g의 옥테인은 몇 몰인가 계산해 봤더니 4.614 곱하기 10의 -3승몰이랍니다. 자, 그러면 4.614 곱하기 10의 -3승몰이 25.4kJ를 발생시키니까 몰당 연소열은 이거를 1몰로 바꿔주면 되겠죠. 1몰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은 전체 25.4kJ를 요 값으로 나눠버리면은 이렇게 1몰당 연소열로 바꿀 수 있겠네요. 비례식 세워서 푸시면 이 공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대 요거는 1대 x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거 비례식 세우면 요거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므로 델타 E는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값을 마이너스 값으로 취해 주시면은 이게 몰당 연소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이 관여되지 않으므로 그냥 그대로 몰당 연소열 자체가 전체 에너지랑 똑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일정한 부피에서의 반응열 측정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일정 부피 열량계법 이렇게 써 있고요. 물의 분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소를 천연가스, 주로 메테인의 대체 연료로 사용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료의 연소 에너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연용량이 11.3kJ/도씨인 통 열량계를 이용해서 다음 실험이 수행됐답니다. 과량의 산소하의 열량계 내부에서 메테인 1.5g을 연소시켰을 때는 7.3도, 그 다음에 수소를 연소 1.15g을
연소시켰을 때는 14.3도가 상승했대요. 수소와 메테인의 연소 에너지 g당, 이건 g당 연소 에너지예요. 비교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첫 번째, 메테인 1.5g이 연소할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7.3도가 상승했으니까 7.3 곱하기 그 열량계의 연용량 그것만 곱해주시면 바로 83kJ 이렇게 나오고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메테인 1g당 1.5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55kJ.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에는 1.15g인데 그게 11.3짜리를 14.3도로 올렸죠. 그래서 162kJ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걸 1.15로 나눠주면은 1g당 141kJ. 따라서 메테인보다 수소의 발열량이 더 크구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낼 수 있다. 그 얘기죠.